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송철호 시장에게 이번 선거에 나와 주십사 직접 부탁을 했고 그 이후에 대통령의 부탁 이후에 진행된 일들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수사 중입니다. 청와대가 명백히 선거에 개입했다.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오늘 새롭게 나온 의혹은요. 송철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가 직접 민주당 내의 송철호 후보의 라이벌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리를 제안한 것 아니냐라는 정황이 오늘 새롭게 나왔습니다. 한 조간신문 사설은 청와대가 후보자 매수를 시도했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잠시 후에 오늘 이 새로운 의혹 샅샅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들부터 함께 보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자, 기분 좋은 소식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동아시안컵에서 대한민국이 3번 연속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3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어제 결승전은 특히 일본과의 결승전이었는데요. 결승골 정말로 벼락 같은 슛이었습니다. 우리 대표팀 이 기세를 몰아서 예정된 월드컵까지 쭉쭉쭉 나가길 응원하겠습니다. 기분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자, 한겨레 신문 이틀 연속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석패율 손익 계산에 선거 개혁을 민주당이 흔들고 있다. 한겨레 신문은 민주당이 연일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습니다. 야4당 연동률 캡을 받아들이며 석패율제를 유지하자라고 타협안을 냈지만 민주당은 제거하라라면서 다시 공을 넘겼다. 쉽게 말해서 민주당을 뺀 3+1이 공을 민주당에게 넘겼는데 민주당이 결과적으로 그 공을 다시 찼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4+1 일주일째 지금 논의하고 합의되는 바가 없습니다. 후보자 등록 시작되고 이틀 3일째인데 아직도 선거의 룰조차 정하지 못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요. 4+1의 정치적 속셈이 다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다 제 밥그릇 챙기기에 민주당과 3+1이 바쁘기 때문에 이렇게 선거 개혁은 온데간데 없는 것이다 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국회 상황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자, 오늘 가장 큰 뉴스가 이겁니다. 청와대가 송철호 시장 당내 경쟁자에게 오사카 총영사 등등을 제안했다. 이는 송병기 부시장의 메모와 일치한다. 송철호의 경쟁자를 청와대와 민주당이 제거하기로 한 그 메모와 일치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청와대가 송철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당내 경쟁자에게 공직을 제안했다라는 겁니다. 이 후보자 매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앞서 박근혜 정권에서 선거 개입 명목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기 때문에 이번 정권도 그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만만치 않습니다. 잠시 후에 이 부분 상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다음 신문입니다. 한국일보입니다. 강남과 비강남의 갈등을 불지른 한국판 주택 카스트다. 한국일보가 이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발표한 15억 부동산 살 때는 이제 은행에서 대출 1원도 못 받는다 라는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 온라인에서 강남파와 비강남파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찬성 의견은요. 집값이 1년에 몇 원씩 뛰는데 몇 천만 원 세금 안 내는 건 도둑질보다. 불로소득으로 세금 더 내는 게 억울하면 강남집 팔아라 라고 정부의 정책에 찬성하면서 이른바 강남파를 비난하는 의견들이 있고 정부의 의견을 반대하는 파들은요. 아니 나는 1주택이다. 겨우 은행 빚 얻어서 강남 들어가서 내가 강남 살고 싶어서 주택 한 채 산 건데 그게 죄냐? 다주택자 잡는다면서 결국 1주택자들만 고통받는다. 1주택자까지 투기꾼 취급하면 서울 외곽까지 강남 아닌 곳까지 통선효과로 퍼질 것이다. 현금 부자만 강남 살고 성실히 집 한 채 마련한 나머지는 개천에 머물라는 의미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씁쓸한 거는요. 얼마 전에 말 많았던 조국 전 장관을 법무부 장관에 끝끝내 임명하면서 국민을 몇 조각으로 양분해 놓듯 이제는 부동산 대책을 갖고 또 강남파 비강남파로 국민들을 찢어놓는다는 게 저는 참 씁쓸합니다. 꼭 그렇게 국민을 찢어놔야만 했느냐라는 부분에서 가슴이 아픈 대목입니다. 자, 경제 얘기 나온 김에 경제지 한번 보시죠. 한국경제, 줄여서 한경입니다. 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20 대한민국은요. 인구 감소 비탈길에 들어선다는 분석 기사도 오늘 나왔습니다. 새로운 10년이 이제 다음 달이면 시작됩니다. 그런데 2020년 때는요. 인구 절벽
비탈길에 들어선다. 자, 2020년부터 출생하는 인구가 사망하는 인구보다 적은, 가만히만 있어도 인구가 줄어드는 자연 감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 2024년 이대로 간다면 대학의 25%는 신입생을 단 한 명도 못 뽑는다. 2026년 급기야 수혈을 해야 되는 혈액이 부족한다. 헌혈하는 인구가 줄어든다. 2028년 2명이 노인과 유소년 1명씩을 부양해야 된다. 2030년 남아도는 초등학교 선생님들 인구가 54,000여 명이다 라는 겁니다. 자, 문제는 젊은 세대들이 아이를 더 많이 낳아야만 이 문제의 해법이 풀립니다. 정부가 돈 몇 푼 쥐어준다고 아기 더 많이 안 난다는 겁니다. 저부터도 아기 1명, 아들 1명 키우고 있는 아기 아빠들, 2명, 둘째, 셋째 낳고 싶어도 이게 막막합니다. 정부가 정말로 이 저출생 해법에 관심이 있는 건지 오늘 되묻고 싶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자, AI와 다시 한번 바둑 대결을 벌인 이세돌 프로, 이세돌 기사. 은퇴 대국에서 AI를 이겼습니다. 왠지 속 시원합니다. 인간이 컴퓨터를 이겼다. 아직 AI 컴퓨터는 인간을 따라잡기에는 뭔가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알파고보다 더 센 한돌이라는 AI를 이세돌 기사가 상대했습니다. 92수 만에 완승을 거뒀습니다. 예상 밖의 승리 뒤에 이세돌 프로, 이세돌 기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돌이 바둑 좀 더 둬야겠네 라고 말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핫플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